기가 막힌 녀석들과 기가 막힌 영화들을 이야기해보는 기가 막힌 영화 토크쇼. 기가 박스. 네, 안녕하세요. 조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배우입니다. 네, 황대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뭔가 이렇게 반지의 제왕의 그 오랜 시간을 쭉 지나서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러 온 것 같은 느낌이 갑자기 듭니다. 네,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눈 영화 무슨 영화죠? 서복. 오늘 이야기해볼 영화는 2021년 4월 15일에 개봉한 영화 서복입니다. 과거 트라우마를 안겨준 사건으로 인해 외부와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전직 요원 기현은 뇌종양을 앓고 있습니다. 죽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런 기현은 정보국으로부터 거절할 수 없는 마지막 제안을 받습니다. 줄기세포 복제와 유전자 조작을 통해 만들어진 실험체 서복을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일을 맡게 된 것이죠. 그리고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서복의 임상 실험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제안을 했고 눈앞에 있는 죽음이 두려운 기현은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임무 수행과 동시에 예기치 못한 공격을 받게 되고 가까스로 빠져나온 둘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곳을 찾아 떠납니다. 실험실 밖 세상을 처음 만나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한 서복과 생의 마지막 임무를 서둘러 마무리 짓고 싶은 기현은 가는 곳마다 사사건건 부딪힙니다. 한편 인류의 구원이자 재앙이 될 수 있는 서복을 차지하기 위해 나선 여러 집단의 추적은 점점 거세지게 됩니다. 죽음이 두려운 기현과 영원히 죽지 않는 서복, 돌아갈 곳이 없는 두 남자의 동행을 담은 영화 서복입니다. 네, 이제 긴장돼서 약간 어지러워요. 왜요? 왜 긴장이 되시죠? 줄거리 읽을 때마다 네. 너무 긴장돼가지고 방금 약간 글씨체 두세 개로 보였어요. 오, 야, 이렇게 긴장해서 오 그렇게 긴장을 하시다니. 네, 얼굴도 안 근데 나오고. 진짜 줄거리 때가 너무 긴장되고 네. 제일 신경 쓰이는. 근데 최 배우님 어쩔 수 없어요. 그 줄거리를 두 사투리남이나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나마 약간 지역 평화 발언. 약간 오호. 우리 영남 지방 사람들 가만히 있지 않는 건데.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줄거리도 돌아가면서 해보는 거 어떠세요? 싫어요. 알겠습니다. 네, 황 대리님 이어서 예. 영화 서복 간단하게 기본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로 제목은 서복입니다. 서복은 뭐 영화 내용에도 나오는 것처럼 영어로는 복서 아닙니까? 허허. 죄송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서복입니다. 뭐 영화 내용에 나오지만 진시황의 불로초를 찾아 떠난 신하의 이름이 서복이다라는 설정에서 가지고 왔다고 하고 4월 15일날 개봉했습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처음으로 이제 OTT와 극장 개봉이 처음으로 이제 진행된 사례가 서복 되겠고 촬영은 2019년도에 완료가 다 됐는데 좀 약간 계속 개봉일이 딜레이가 되다가 드디어 4월 15일에 개봉을 했습니다. 연출은 이용주 감독님입니다. 그 2012년에 건축학개론 연출을 하셔가지고 한 400만 관객을 동원해서 많이 유명해지신 감독님이고 그 전에는 2009년에 불신지옥이라는 작품을 연출하셨습니다. 장르를 그냥 뭐 완전 크로스오버로 넘어다니시네.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불신지옥을 안 봐가지고 2009년에 이 불신지옥은 영화의 평가는 좋은데 흥행은 좀 실패했다라고 하고 2012년도 건축학개론은 평가는 좀 갈렸는데 흥행은 되게 성공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쨌거나 2012년도에 이런 건축학개론의 흥행이 좀 부담이 많이 되셨는지 무려 9년 만에 새로운 영화를 선보이게 됐습니다. 출연은 공유, 민기현 그 정보국 요원으로 등장을 하고 박보검 서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조연도 되게 화려한 게 이제 조우진 배우 안부장님으로 나오고 박병은 신학선 그 연구원 그 네. 나오시고 장영남 씨가 어머니로 나오시고 김재건 씨가 그 회장님 와 진짜 이게 뭐 다큐야 뭐 이분은 뭐 어떤 분이야 그분 아닙니까? 내가 네 새끼야? 맞아 오 되게 독특한 연기를 보여주시는 우리 회장님 또 출연합니다. 제작비가 무려 160억 원입니다.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그리고 박보검 배우의 경우에는 작년 8월에 입대를 해가지고 지금 영화 프로모션을 공유 혼자 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유키즈 온더 블럭에 또 공유만 맞아요. 나와가지고 외롭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개봉 첫날에 관객은 4.5만 명이 들었습니다. 이게 참 독특한 시즌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좀 많이 아쉬운 성적이 아닌가 네. 싶은데 일단 서복에 대한 간단한 정보였습니다. 네. 그 오랜만에 저희가 그 한국 영화 개봉작 리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뭐 개봉하는 개봉작들이 있었긴 했는데 이렇게 주요 작품이라고 할 만한 큰 영화들이나 이제 보통 주요 기대작들 이런 것들 리스트에 나오는 영화들이 많이 없었고 뭐 저희가 자산오버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영화들을 리뷰하는 텀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따로 여기서 녹화를 못했고 그리고 나서 어쨌든 서복 이렇게 이제 하게 됐는데 네. 좀 어떠셨어요, 뭐 황인지 대리님? 네, 군대 가기 전에 함부로 영화 찍지 마라. 네. 진짜다. 한 번 더 고민해야 돼. 네. 왜일까요? 왜? 그 서복으로 등장하신 우리 박보건 네. 선생님께서 이제 찍고 입대를 하셨잖아요. 근데 뭐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남자가 군대를 가기 전에 온갖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기도 하고 또 인생의 한 챕터를 좀 정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보통 영화를 이제 영화로 어떠한 것들을 보여주고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한 번 더 생각해야 된다. 리얼의 사례가 있지 않냐. 한 번 더 생각해라.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 리얼이 김수현 배우 군대 가기 전에 찍은 건가요? 예. 아 그렇군요. 네, 최 배우님. 저는 죽음과 삶이라는 주제를 잘 담을 수 있었던 참신한 소재였지만 114분에 담기에는 부족했다. 네. 114분이나 됐어? 그래도 뭔가 시간, 그러니까 그 깊음을 다 이렇게 담아내기에는 너무 짧았던 것 같아요. 더 길었어야 된다. 더 길면은 이부작 뭔가 정도로 스토리가 더 갔어요. 탄탄하지 않았을까. 반지의 제왕 3편처럼 한 200분 정도여야 된다. 아이 그건 좀 아니고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네. 이한천 작가님. 건축 학개론에는 있지만 서복에는 없는 것. 납득이. 영화 보면서 저는 거의 납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야, 시인이야. 건축 학개론에는 있지만 서복에는 없는 것. 납득. 저는 네. 그저 조정석 배우만 생각했는데. 야, 역시 힙합 사람이. 서복을 보면서 이 내용적인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한 줄 평 가져와 봤습니다. 네. 네, 조피디님. 네, 저는 뭐 결국 찾지 못한 불로초 서복입니다. 네. 그냥 뭐 이제 승리호 버전을 약간 패러디한 느낌이에요. 그냥 승리호는 우주 저 멀리 날아가 버렸잖아요. 여기는 서복의 이름처럼 불로초를 찾으러 떠났지만 결국 역사상으로도 못 찾았던 것처럼 이 영화도 뭔가를 찾아서 160억 원의 제작비를 넣고 만들러 떠났지만 네, 모두가 찾지 못한 영화 같습니다. 한 주편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본인의 캐릭터가 이 한 주평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요? 항상 네. 나는 그냥 다 필요 없고 웃기겠다라는 문장으로 보통 정리가 되고 우리 최 배우님 항상 진지하고 이 작가님 항상 라인 맞추고 조 PD 조리타분하고 조리타고. 최 배우님이 근데 약간 좋은 평 쪽에 그나마 이 넷 중엔 제일 가까운 거 아닌가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엄청 잘 봤다, 막 극찬까지는 솔직히 아니지만 막 그렇게 아주 최악이진 않았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맨날 우리 먼저 얘기를 하면 이제 최 배우님이 위축이 돼서 말씀 못 하시니까 네. 한번 최 배우님의 그런 한번 보신 느낌을 쫙 한번 풀어보시죠. 즐겁게. 이러면 더 위축될 것 같지 않아? 사람? 저는 아니,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듣고 저는 일단 서복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맞아. 서복이 너무 보고 아니 싶다. 서복에 대한 기대라기보단 공유에 대한 기대가 되게 컸던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맞아요. 그렇죠. 어떤 기대인지를 그럼 좀 한번 얘기해 그냥 보세요. 공유 얼굴을 큰 화면에 보고 아니죠. 싶다. 공유라는 배우. 얼굴 내가 얼굴뿐만 배우라는 아니라 단어를 빼먹었네. 네. 공유 말고 공유라는 공유 배우. 얼굴이 아니라 공유라는 배우에 대한 기대감과 박보검보다 공유가 좋은 거예요. 그렇긴 하죠. 왜? 그렇긴 해. 제 얼굴? 스타일.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연기 스타일을 갖고 계셔서 연기 스타일 맞나요? 저는 도깨비를 굉장히 이제 재밌게 네. 보고 그 공유 배우님의 그 작품을 굉장히 재밌게 본 열혈한 팬으로서 네. 코트핏? 근데 아니 약간 공유 배우님 전 요번에 보면서 또 이게 엄청 새로운 시선으로 좀 느낌이 확 다가온 게 캐릭터 변신을 조금 할 필요가 있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약간 공유 선배님이 하시는 역할들이 뭔가 항상 아내, 뭐 아이, 뭐 누구를 뭔가 잃거나 지키거나 그쵸. 보호해야 하고 자기는 항상 희생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 약간 이미지로
물론 이제 영화상 캐릭터상 되게 매력적일 수는 있으나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미지 변신을 조금 하셔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이번에 드는데 맨날 희생하고 맨날 울고 맨날 다 놓치고 잃고 보면 영화들이 액션 영화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많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박보검도 그렇죠. 뭐 거의 뭐 태기의 인조인간 버전이던데. 덕선은 네. 근데 뭔가 저는 약간 항상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 배우가 한 가지의 캐릭터로 가면 안 되고 네. 캐릭터 변신을 해야 네네. 된다. 근데 저는 약간 그 말에 되게 그렇게 막 많은 공감이 가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게 그거를 이제 굳이 이제 소비되는 이미지니까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건 맞는데 네. 그거를 뭔가 본인도 원하고 이제 보는 사람도 원하는 게 맞았을 때 그리고 타이밍이 좋게 네. 다른 작품이 왔을 때 또 시도하고 싶어질 때 가능한 거지. 네. 뭔가 사과하십시오. 네. 아주 아니 근데 공유 많은 배우들의 배우님이 스트레스일 거예요. 공유 많은 배우님이 배우들의. 이런 역할을 계속 하고 싶어 하실까요라는 생각이 이제 저는 제작자의 입장으로서 또 배우님들한테 그렇죠. 시나리오를 이렇게 읽히고 하다 보면 그런 캐릭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하고 싶어 하실까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뭔가 반복되고 있고 뭐, 소비되고 예, 있다. 뭐, 그러니까- 그건 뭐 공유 배우님 알아서 하시겠죠. 아 우리 우리가 피디님 뭐- 또 댓글로 혼나실 것 같은데. 공유 배우님은 건드리지 말아야 할 그런 그러니까 그런 너 왜 계속 힘든 곳인가요? 걸 아니 혼자 이렇게 힘든 길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안 몰아가시면 그냥 자연스러운 토크였는데 사과 댓글 또. 공유 아니, 뭐 제가 배우님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존경하고요. 그 네, 카페에서 꼭 이 파일을 보셨으면 더 좋겠네요. 공유 배우님이 좀 더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모습으로 좀 이렇게 확 성장이라는 말 제가 쓸 수가 없죠. 그냥 변신 사람들한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그분의 캐릭터가 한국에서 이제 별로 많이 없는 어떤 이제 그런 배우급의 남자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좀 다른 모습도 기대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한결 같은 공유 배우님의 모습 응원합니다. 화이팅! 네. 한국의 네. 알파치노. 최 배우님 또 네, 아무튼 그 시작도 안 했는데 자기가 진흙들까봐 그래놓고 말 공유 단어가 나오자마자 바로 안 아니 얘기하냐고. 최 배우님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공유 배우님에 대한 아니 얘기한 뭐최 거죠. 배우님 공유에 대한 생각인데 그죠? 아무튼 저는 네, 기대를 하셨고 네. 공유 배우님의 네, 연기가 너무 네. 연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좋아하고, 그 네. 뭔가 자연스러우면서도 되게 재치 있게 잘하는 그런 네. 스킬도 뭔가 이렇게 잘 녹아드는 음.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이제 박보검 배우도 굉장히 이제 호감이 있는 편이어서 네. 그래서 두 배우가 SF를 한다? 네. 아. 톱 남자 배우 둘이 이렇게 비현실적인 그 외모의 그 이 둘이 서복을 한다 해서 이제 기대를 굉장히 했다. 기대를 많이 했는데 또 많이 미뤄졌잖아요. 그래서 더 기대감이 높았는데 네. 처음 시작도 좋았고 예고편도 좋았는데 소재도 참신했는데 뭔가 그걸 끌고 가는 그게 좀 약하긴 했어요. 중간에 뭔가 이렇게 재치를 넣어야 할 것 같아서 넣는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그런 이제 장영남 배우나 박병은 배우님이 약간 캐릭터를 가진 역할이었던 것 같은데 뭔가 그 부분도 좀 캐릭터 설명도 부족했던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이제 장영남 배우의 스토리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 특히 그 조우진 배우가 오랜만에 악역으로 나왔잖아요. 오랜만 맞나? 영화에서는 약간 그래도 항상 악역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드라마 많이 찍으시면서 내부자들 악역. 말고는 악역이 네. 있었나? 저기서도 악역이죠. 그 다음에 야쿠자 두목으로 나왔던 게 무슨 영화지? 마야광. 마야광. 네. 마야광에서도 그런 캐릭터셨고. 그래서 영화에서는 악역을 좀 많이 하셨는데 드라마에서는 또 약간 재밌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셔서 그래서 오랜만에 악역을 하신 것 같은데 안 무서운 거예요. 진짜. 그게 연기력의 문제인지는 연출력의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내부자들의 네. 만큼의 섬뜩함이 맞아요, 없었어요. 맞아요. 정원 이어서 뭔가 이렇게 댄디한 느낌이 나서 그런 건지 뭔진 모르겠지만 안 무서웠어요. 그 할아버지랑 싸워서 그래요. 그렇게. 그러니까 할아버지랑 말싸움. 싸운 것도 뭔가 너무 이렇게 영상으로. 재미있게 재치있게 싸워야만 하는 네. 그거가 더 느껴져서 좀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웠는데 그래도 저는 소재나 좋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대사들이 가끔 이제 좀 들어오는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마음속에 뭔가 죽음이라는 거에 대한 계속되는 질문 그리고 죽음을 무서워하는 인간들과 그리고 그 죽음을 코앞에 둔 그 기현과
죽지 않고 죽음을 궁금해하기만 하는 그리고 이제 죽음밖에 결국에 답이 없잖아요. 그 서복이란 친구는 뭔가 그런 거에 대조되는 그런 의미 같은 것도 좀 보기 좋았고. 근데 뭐 지금 색감도 말씀을 좋았고. 조금 종합을 하면 감독님의 연출력이 조금 아쉽다. 지금 그 결론에 도달. 아니죠. 왜 이런 좋은 소재와 좋은 배우와 저는 할 말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영주 들렸는데 감독님. 아니, 이게 제가 뭐 이렇게 아니, 최 배우님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네. 그 얘기에 대해서 정확히 반박을 네, 해볼게요. 네, 저는 연출력이란 네. 그냥 카메라의 각도나 이런 편집 능력뿐 네. 아니라, 네. 그러니까 배우를 캐스팅하는 것과 네. 그 소재를 찾아내고 9년 직접 동안 쓰시기도 쓰셨- 했고, 대본은 6년 동안 썼대요. 네, 6년 동안 쓰셨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좋았으나 그러니까 연출력이 아쉬웠던 부분이 아니 있었다. 이 좋은 시나리오를 잘 써갖고 좋은 배우 잘 에이. 캐스팅해서 아쉬웠다. 아쉬웠다. 사람을 막 절벽에서 아니 같이 죽자고 약간 물귀신자 야 이렇게 조심조심하게 다 얘기해. 지금 이렇게 단어 선택 조곤조곤하고 있는데 이거를 갑자기 네. 덥네요. 내가 좀 약간 너무 말을 할 때 좀 세게 얘기하나 이런 반성이 있었는데 아우 조필 따라가려고. 아니 오늘 물귀 효과. 댓글 받고 효과를 아 네. 진짜 웃겨. 뭐 아무튼 뭐 지금 최 배우님 또 이어서 계속 얘기해 주시죠. 재밌네요. 다 한 건가요? 다 한 것 같아요. 좋은 얘기 다 하신 거예요 이제? 네. 다 많이 하지 않았나요? 이걸로는 지금 세 명이 얘기하는 거랑 비교해서 부족할 수도 있어서 좀 더. 근데 다들 막 완전 안 좋게만 보신 게 아니라 좋았던 부분이 그럼 한번 황 있었잖아요. 대리님한테 한번 여쭤보시죠. 좋았던 부분요? 네. 한번 짜볼까? 좋았던 뭐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우리 최 배우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난 게 한국 영화에서 복제 인간이 등장한 건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처음 다룬 소재인 것 같고 그만큼 좀 감독님이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배우 그 역할을 또 연기한 게 또 박보검 배우가 또 사실 처음 등장하는 거니까 그 복제 인간 연기가 또 처음이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 영화에 있어서 좀 뭐 어떤 새로운 시도였다. 근데 그게 승려랑 똑같은 평 지금 다시 해도 적용이 똑같이 되는 것 근데 같아요. 무슨 말했지 그때? 아니 그러니까 지금 평을 하시는 많은 평론가들의 약간- 하시는 말씀이 뭐 저도 그런 거 네, 있어요. 약간- 좋은 얘기 하자면. 네. 그래서 그게 우리가 물귀신이라니까요 오늘 조물귀신. 귀신까지 나와? 하여튼 그게 뭐 근데 관객은 새로운 시도만으로 만족하지는 않으니까 완전히 또 그게 어떻게 얼마나 재밌냐 뭐 어떠한 또 만족감을 주느냐까지는 그걸 좀 뒤에 가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하여튼 이런 시도였다. 뭐 그만큼 또 제작비도 많이 들었고 또 뭐 새로운 한국 그러네 승려처럼 다루지 않은 소재 한국 영화 안에서 보통 이제 SF물을 다룬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이제 예산이 많이 발생하니까 좀 주저하게 되는 게 있는데 그런 것 좀 과감하게 시도했다는 점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금 자타공인 탑 남자 배우 2명이 지금 전면에 나서서 만들어나는 영화 로드무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또 만족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네. 또 오래 기다린 만큼 극장에서 보기를 또 뭐 심지어 그냥 티빙에서 가입만 돼 있으면 별도의 결제 비용 없이 볼 수 있는 영화인데도 굳이 극장에 찾아주셔서 좀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 뭐 조피디랑 같이 봤는데 극장에 꽤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천 작가님도 한번 저는 진짜 사실 좋았던 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마지막에 배 앞에서 총 쏘고 막 총질할 때는 좀 이렇게 뭐 아니, 만족이 저를- 안 되셨나요? 저를 뭐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저는 총질한다고 끝까지 갔는데 진짜 막 그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끝까지 가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좀 이거는 서복은 보면서 저도 이제 일단 별로 저한테는 재미가 없었어요. 나는 특히 막 그 복제 인간 소재의 영화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 뭐 AI라든지 아일랜드 뭐 아일랜드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재밌게 봤었어가지고 이것도 진짜 처음에는 예고편 보고 되게 관심이 있고 요 소재로 재미없게 만들기는 힘들겠다라는 느낌으로 봤는데 이제 이게 저한테는 좀 뭔가 다 부족하더라고요. 네. 이 시작부터 끝까지 뭐 이 국정원에 대한 이야기
이 서복에 대한 이야기, 네. 뭐 초능력에 대한 네. 이야기, 엄마와 이 서복과의 관계, 그다음에 그 엄마가 있었던 가족과의 이야기, 네, 뭐 네. 이런 것들 맞아, 그냥 맞아. 맛보기만 보여주면서 축축축 넘어가니까는 이게 네. 영화에 조금 제가 집중을 못 해서 그런지 머릿속에 아 재미없다라고 이제 이게 탁 박혀버리니까는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게 만약에 진짜 탑 여배우 두 분이셨다면은 또 집중 이 하면서 됐을 수도. 됐을 수도 있는데 공유 박보검이 네. 아무리 잘 생겨봤자 네. 남자들한테는 그렇게 관심이 없다. 음. 그렇습니다. 남자들한테는이 아니고 저한테는 네. 아쉽네요. 뭐가? 저도 아쉽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되게 환춘 작가님이 되게 중요한 말을 하셨는데 그 이거 가지고 재미없게 만들기 쉽지 않다라는 지금 말씀하셨어요. 근데 승리호 때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최 배우님도 뭐 연출에 대한 얘기를 하셨지만 확인사살. 아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이렇게 리플이나 리뷰나 뭐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평들을 보면 이제 전형적인 이제 한국 영화에서 이제 진부한 이제 방법과 이야기가 그대로 살아 남아 있거든요. 이제 소재나 뭐 예산이나 방식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2021년의 버전에 맞춰서 지금 뭔가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사이즈가 커지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이제 저희가 뭐 제가 주장하는 거지만 한국 영화의 힘은 이야기에 있다고 늘 말씀을 했었는데 그 과거에 이제 한창에 흥행하던 영화들을 만들어내던 한국 영화의 전형적인 스토리 구성과 라인을 그대로 이제 아직 외형은 다 새 차인데 그 내면은 아직 90년대 차의 어떤 엔진을 가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말씀하셨던 장영란 선배와 서복이라는 이 엄마와 아들의 그 심파 관계, 그 공유 배우가 이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서 항상 자기의 어떤 것 때마다 발목을 잡고 이제 그 과거를 못 벗어나게 하는 어떤 이런 거. 또 뭐 여기에 등장하는 이런 국정원이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이런 뭐 소재나 이야기들이 새롭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조금 뭐 요거는 제가 예전에 이제 뭐 이제 국정원 관련해서 하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니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실제 국정원 직원이 이제 영화 하시는 분들에게 좀 요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뭐 거기에 정보를 다 알려줄 수는 없지만 이제 영화에서 이것이 현실인지 가상인지에 대한 어떤 이런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런 강의를 들었었는데 국정원에 계셨던 분이 강의를 했다고요? 실제 국정원 현직 직원이 이제 영화 하려면 요렇게 해라. 그렇죠. 영화에서 너무 이야. 왜곡이 많다. 이제 이미지 쇄신도 있고 실제 정서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제 좀 아셨으면 좋겠다. 뭐 그래서 그런 요즘에는 이제 영화 하기 전에 그런 국정원의 홍보 팀 같은데 연결하면 그런 사실적인 거를 카운셀링 그러니까 예, 뭐 어쨌든 영화 하는데 조언을 해주셔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허구인지 아닌지 이게 현실에 가능한지 아닌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제가 거기서 들었던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얘기를 얘기하면 되게 유튜브 반응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한번 그냥 끄고 네. 갑시다. 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 이제 지금 여기 도우진 선배가 나와서 이 TV 모니터 보면서 막 지시하고 그 대규모 그 총을 든 경찰 뭐 무슨 요원 병력을 막 동원하고 요런 거를 현실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국정원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군대가 아닌데. 네, 사실 국정원이라는 곳은 이제 그런 사법 권한도 없어서 사실은 정보기관인데 뭐. 그 뭔가 현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완전 공무원, 행정 공무원 느낌으로 말씀하세요. 물론 겸손하게 말씀하신 거겠지만, 그러니까 총도 소지를 그렇게 마음껏 할 수 없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추적이나 어떤 그런 이제 뭐랄까 그런 임무를 수행할 때도 총기류 소지를 하는 임무 같은 거는 거의 경찰이나 뭐 군대에다 다 맡기는 거고 여기는 관찰, 정보 수집 그리고 이제 뭔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외적으로 나설 수가 없어서. 나서야 되면은 체포나 이런 거는 경찰. 여기도 경찰한테 신고를 해서 경찰이 가 잡아줘야 되는 어떤 이런 구조.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막 조우진 배우가 나와서 그런 군 무기를 가지고 총질을 해대는 거는 사실 이제 나 그런 그게 아예 생각이 나. 그 진짜
뭐 여러 가지 장면이 있지만 뜨악했던 장면 중에 하나가 국정원 이제 담당자 일단 너무 좋은 정장을 입고 있는 것부터 좀 몰입이 안 돼. 아니 뭐 국정원이 저렇게 뭐 패션 회사야? 막 국정원 막 라펠 엄청 큰 막 더블 수트 같은 걸 입고 와가지고 총을 쏘는데 이렇게 뭐 전차 같은데 이렇게 서가지고 총을 쏘는데 쏘지만 그건 특수 효과일 거 아니야. 근데 쏠 때마다 뭔가 반응은 줘야 되니까 버튼을 누르고 총알이 나갈 때마다 막 이래 막 어깨 막 이래 막 한쪽 어깨 막 이런 야 진짜 배우들 애쓴다 막 이래. 근데 뭐 그거는 공포탄 달아놓고 쏠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 총기류는 공포탄 그렇게- 뒤에 그 반도 이렇게 크지 않아요. 막 이렇게 혼자 막 얘 쓰시는데 야 참 고생하신다. 네. 무튼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사실 검증을 떠나서 요런 거는 시나리오 단계에서 연출 단계에서 제작 단계에서 검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물론 이제 뭐 인조인간이나 뭐 이런 복제인간 자체가 좀 이제 허구의 소재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건 그렇다고 칠 수 있어도 이제 거기에 등장하는 어떤 그런 세세한 부분들은 빡친 포인트? 아니요 뭐 이런 건 이제 한국 영화에서는 그냥 봐줄게. 네, 그냥 뭐 그렇게 너무 아쉽다. 왜냐면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의미로 이게 작은 영화가 아니거든. 160억짜리의 대형 블록버스터면은 그런 거를 사실 교차 검증을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니까 이런 현실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서복이랑 공유 선배가 탈취하는 장면에서도 사실 저는 보면은 이게 미국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런 용병들이 총질해갖고 뭔가 탈취하고 이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람들이 핸드폰 앞에서 그렇게 총질을 했다. 그게 나라에서 이슈가 안 될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그렇게까지 총을 막 난사하면서 한국에서 할 정도의 이런 뭔가 시스템이 그리고 거기서도 조진 배우가 야 이제 수배 때려 경찰 군 병력해서 검문을 해라고 했는데 사실 그 검문하는 것도 아시잖아요. 이게 한번 검문이 이렇게 시작되면은 잠깐 그 공유가 머리 때문에 그 기절했다가 자고 일어나서 간다고 그 검문소가 사라지거나 그들이 그렇게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 제가 보기엔 근데 그래서 약간 잠깐 자고 일어난 것 같아요. 그 시기가 되게 그 좀 저거 하긴 했어요. 계속 도망 다니다가 바닷가 앞에서 차 대놓고 아주 오랫동안 있잖아요. 네. 근데 왜 못 찾지? 약간 그러니까 그 검문을 피하기 위해 자고 일어났다라는 어떤 그런 거잖아요. 거기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이 모르겠어요. 과학적이나 뭐 그러니까 세트 구성은 엄청 진짜 공들여서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부분이 약간 이제 한국 영화 예전에 좀 이렇게 그냥 그럴 수 있어.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가는 식의 예전 엔진을 갖고 있는 구형의 어떤 이야기 구조 이런 뭔가 검증 방법 이런 식이 아닐까. 이건 사실 웃긴 영화나 이렇게 쉽게 그런 것들이 개그로 넘어가는 영화가 아닌데 조금 더 이렇게 신경 썼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거 네. 인조인간인데 이제 인조인간까지 만드는 과학기술이 발전했는데 그 인조인간이 가짜 바다를 화면 보고 앉아 있는 거 보고 와 저거 좀 고릴라도 그 도매에서 진짜 같은 데서 있는데 아 거기서 진짜 화면 보고 바다 이렇게 바닷물 만지면서 막 그런 거 하는 거 보니까는 저거 좀 신경 더 써줬으면 좋았겠다라고 느껴지더라고. 뭐 그런 아쉬운 부분이 되게 많죠. 네. 뭐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결국 그 아쉬움이 결국은 이런 아쉬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야기에 집중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이것이 상쇄되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 이 아쉬움이 더 커지면 이 영화에 대한 재미를 잃게 되는 어떤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닐까. 특히 서복이라는 우리가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소재와 또 새로운 뭔가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새로운 것만 만들어냈지 그 주위의 배경이 이제 못 따라간 느낌이 많이 들어서 네. 뭔가 오히려 그 저는 애매한 저는 한국 영화 대부분에 있는 애매한 코미디가 너무 싫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소재고 뭐 참신하고 어떤 뭐 장르여도 그 되게 센스 있어 보이려는. 예, 애드립성 같지만 애드립성 같지 않은 약간 그런 코미디와 스타일을 녹이려고 네. 노력하는 그게 너무 싫은데 서복도 약간 그런 것만 없었으면 오히려 더 무게감을 갖고 이야기를 풀어나갔어도 대사들도 너무 좋았던 대사들도 많고 참신한 소재에 배우들도 굉장히 연기력 다 출중한 배우들이 나왔는데 그런 거를 너무 욕심을 낸 게 아닌가. 그 영상 통화하는 그 장면에서 그러니까 그거 어떤 말고도 장면에서 센스를 시도하려다 실패한 것 같아요? 일단 저는 회장님과 그 영상통화 장면도 그렇고 박병은 배우님의 그 뭔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그 캐릭터성도 뭔가 이렇게 신박한 느낌으로
부각되고자 하는 느낌? 근데 그냥 완전히 그냥 열두하는 연구원으로만 냅둬도 됐을 것 같은데 뭔가 그 신박한 포인트를 계속 살리려고 하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장영남 배우도 뭔가 굉장히 시크하고 그냥 그런 여자 연구원인 줄 알았는데 뭐 모성애가 가득한 뭔가 거기에서 또 뭔가를 주려고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약간 공유랑 박보검도 컵라면 그걸로 뭔가 이렇게 애매한 그 코미디 같고 귀여움 틱했으면 하는 대놓고 BPL. 네. 뭔가 그런 느낌들이 차라리 이게 없고 좀 더 진심으로 그냥 다가가고 진심으로 교류가 되고 네. 그런 거였으면 훨씬 더 감동적이었을 텐데 너무 이렇게 가볍게 무겁게를 잘 이렇게 조절하지 못해서 애매하게 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죠. 그 조피디님 보기에 그 육개장은 PPL인 것 같죠? 보통은 그렇게 PPL을 하죠. 근데 너무 대놓고. 네, 뭐 그렇죠. 그렇게 뭐 이유 없이 메이커의 그런 브랜드 이름을 대놓고 보여줄 일은 없으니 뭐 PPL이지 않을까 보통은. 아니면은 뭐 그 사실 요즘에 PPL 안 받고도 그냥 내가 너무 좋아해 먹고 감독님이나 싶으면, 배우들이 좋아해서 내가 먹고 싶어라고 해서 육개장 정도면 그럴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소품을 갖고 와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정도로 중요한 씬이면 오히려 이제 요청을 하죠. 이런 거 나올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좀 도움을 그럼 뭐 PPL 그런 거 받으면 뭐 많이 지원해 줍니까? 영화는 사실 돈으로 이제 주는 PPL 시대는 끝났고 그러면 육개장만 줘요? 그쵸. 그거 박스를 한 뭐 100박스 줘서 스태프들이랑 저희 맨날 야식을 아이, 먹고 그런 걸로 거기에 지금 쓰고 160억 대작에 노출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이야, 이거 업계가 네, 좀 이상하게 그렇죠. 돌아가네. 영화는 조금 드라마하고 달라서 PPL에 좀 국한되지 않고 별로 그런 거를 사실 그리고 이제 PPL 해주는 입장에서도 그 광고 효과가 물론 대박이 나면 나긴 하는데 이게 사실 드라마는 우리가 PPL을 하고 나면은 이게 실시간으로 뭔가 그 그쵸. 반응이 오고 방영되는 텀이 짧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또 그 텀 이렇게 만들어지고 서복은 PPL을 1년 2년 전에 해놔도 공개가 1, 2년 뒤에 후에 되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예측하면서 광고를 하는데 비용을 이제 집행하지 않는 거죠. 이제 회사들이. 그렇다 보니 뭐 이렇게 돈까지 줘가면서 이거를 넣어달라. 물론 꼭 필요한 소재가 들어간 영화랑 그게 맞으면 그렇게 공동으로 하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뭐 그냥 자기네 그런 얘기하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스태프들 먹을 수 있는 그런 라면을 그렇구나. 챙겨주신다던가 뭐 이야. 그렇게 보통 진행이 되죠. 그렇군요. 네. 아무튼 뭐 지금 뭐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이제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 소재랑 뭐 배우들 뭐 이런 구성 기획들이 너무 좋았으나 이제 이런 사소한 것에서 보여지는 연출 또 시나리오에서 나오는 한국 영화의 예전 버전을 답습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큰 패착이 아니었나라는 지금 이제 이야기로 이렇게 저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